1, 2, 3. 민구 맹구 프랑스어 수다입니다. Jour 6.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프랑스 얘기가 가득한 프랑스어 학습 채널 민구맹구 프랑스어 수다의 저는 밍밍. Et moi, c'est Romain. 네, 저희 인사가 조금 바뀐 거 아시죠? 오늘부터 저희가 좀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자 했어요. 일단 호맹님, 네. 한국에 살고 계시지만 프랑스 뉴스를 꾸준히 팔로우하고 계시죠?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저희 둘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지금 대통령 선거가 두 나라 모두 얼마 안 남아서 정치 이야기를 조금 할 때가 좀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정치. 좀 생각해보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어쨌든 프랑스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시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서 또 공부하시면 더 재미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콘텐츠를 좀 더 시의성에 맞게 그리고 프랑스 뉴스뿐 아니라 문화 관련해서도 다양한 얘기도 해보고자 했고 물론 프랑스어 콘텐츠인 만큼 중간중간 단어나 문장도 만들어 볼 거예요. 더 재밌어질 것 같지 않나요? 재미있죠, 정치는. 정치 말고 뭐 다른 것도 해봅시다. 네, 재밌는 뉴스가 있으면 호맹님께서 많이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민구님. 민구님, 이번 에피소드 편집 끝나셨나요? 거의 다 됐어요. 거의. 거의? 네. 왜 그렇게 오래 걸리죠? 지금 거의 일주일 동안 이걸 잡고 있는데 정말 많네요. 이게 저희가 4시간 정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4시간 얘기했죠. 네. 야, 술 없이 이렇게 4시간 얘기했어요, 우리? 네, 저희 수다 컨셉으로 바꾸고 엄청 길어졌어요. 와, 좀 컨트롤 해야겠네, 우리가. 그러게요. 그래도 제가 정말 재밌는 것만 남겨서 편집을 했는데도 이렇게. 그럼 러닝 타임 어떻게 돼요? 50분이에요, 50분. 50분? 네. 야, 우리 그냥 영화네요, 영화. 화면은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어차피 콘텐츠가 좋아졌으니까 들으겠죠. 근데 만약에 스킵하고 싶으면 타이밍 알려주면 어떨까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재밌는 내용 되게 많이 얘기했으니까 제가 몇 분 몇 초에 어떤 얘기 하는지 미리 써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좋죠. 근데 네. 어디에 쓸 거예요? 그 팟빵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스트리밍 되는 화면에서 그 썸네일이라고 하죠. 그 그림, 그 우측 하단에 점 3개가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 그 내용 보실 수 있으실 거고 그리고 팟캐스트 앱 쓰시는 분들은 다른 버튼 누르실 필요 없이 저희 그 스트리밍 되는 그 페이지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에피소드 노트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쭉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자. 오케이. 그래서 타이밍이 죽였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는 Jour 6 하나, 둘, 시작! 그래서 오늘 준비한 토픽 뭔가요? 아까 말했잖아요. 선거잖아요. 네, 무슨 선거? 대통령. 네, 대통령 선거. 프랑스어로는? L'élection présidentielle. 네, 한국어로는 이제 대선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프랑스어로는 이제 줄인 말은 없죠. 네, 없어요. 네, 저희는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날짜 표현 먼저 해보고 싶은데 이제 날짜 얘기할 때 관사 르가 날짜 앞에 붙어요. 그래서 그렇죠. 9일이니까 쉬워요. 르 너프 그리고 3월을 뜻하는 마르스 M-A-R-S죠. C'est bien. 르 너프 마르스. Le 9 mars. 그쵸. 뭐가 비슷하죠? 르 너프 마르스. 민구 9. 똑같은 숫자죠. 네, 그쵸. 9. 민구 맹구 너프. 네, 프랑스는 대통령 선거 며칠이에요? Le 10 avril et le 24 avril. 4월 11일랑 4월 24일. 네, 선거가 하루가 아니네요. 그쵸. 2번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2주 간격이네요?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선거랑 두 번째 선거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대충 시스템을 일단 빠르게 설명할 건데 일단 첫 번째는 모든 후보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한 뭐 10명 정도? 뭐 매번 다르죠. 네네네. 네.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투표를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한 명이 50% 이상 안 받으면 그래서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랑 두 번째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랑 2주 후에 그 둘 중에만 선거하는 거예요. 아, 1등이랑 2등이랑 그 두 번째 선거에 후보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박싱 싸움처럼 되는 거예요. 한 명이 만일 50% 이상 받았을 경우에는 두 번째 선거는 안 해요. 치러지지가 않는 거구나. 바로 대통령. 알겠습니다. 그런 고속도로 대통령. 그런 분이 있나요? 없었어요. 아, 없었어요. 네, 한국은 뭐 한 번만 해도 되니까 좀 편하네요. 뭐 그쵸. 좋은 점이 있죠. 네, 그 두 번 했을 때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한국에서 두 번 하면은 쉬는 날 2개 생긴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좋지 그거 않죠?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그 두 시스템이 좋은 점, 나쁜 점 둘 다 있는데 뭐 그 일단 한국을 생각하면 한 번만 그 투표하니까 편하죠. 뭐 일단 한 네. 번만 하고 바로 이긴 사람 그냥 이긴 사람이고 뭐 깔끔하고 뭐 쉬운데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그 40%밖에 안 받았잖아요. 41 뭐 아무튼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후보 중에서는 많은 숫자인데. 뭐 그치. 네. 물론 하지만 총 모든 사람 그 비교하면은 40%만 투표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 대통령 됐긴 됐지만 근데 국회가 좀 따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뜻이 다를 수 있죠, 대통령과. 그래서 좀 대통령 득표율이 낮으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법이나 뭐 그런 것은 국회에서 방해할 수 있죠. 네, 그런 일이 종종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1차에서 2차 사이에는 뭐가 생기냐면 후보는 2명밖에 없잖아요. 2차에. 그래서 떨어진 그 후보들이 동맹을 할 수가 있어요. 남은 후보랑. 네, 그 남은 2명의 후보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갖고 동맹을 맺는다는 거죠, 당 차원에서. 네, 맞아요. 그 합치고 싶지 않으면 뭐 안 합쳐도 되고 그거 왜 하냐면 만약에 욕심이 있으면 만약에 그 후보 이렇게 이기게 되면 네. 정부 만들 때, 정부 꿀 때 그 사람 선택할 때 네네. 이렇게 그 두 당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해야 될 거고 대부분 딜하니까. 네네. 그리고 국회에서도 네. 그 둘이 이렇게 합치니까 결국은 법을 더 편하게 이렇게 패스가 할 수가 있죠. 예, 살짝 그 연정 느낌도 나고 약간 단일화 디테일은 좀 다른데 그런 느낌도 나네요. 그러면 그 협력 체계가 마크롱이 지금 대통령 하고 있는 동안 잘 유지가 됐나요? 이제 대통령이 될 때는 협력을 했지만 뭐 새로운 법을 만들 때는 꼭 협력을 하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하라고 하는 뭐 물론 독재가 네, 그래서 아니지만 그게 잘 유지가 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뭐 이 지금 잘 유지가 돼 있어요. 마크롱은 좀 힘이 세긴 세요. 근데 뭐 역사에는 물론 처음에는 좋아했으니까 네네. 이렇게 서포트가 좋았는데 네. 뭐 결국은 뭐 실망했나 봐. 그래서 딴 데로 갔어요. 그럴 수가 있죠. 물론 그럴 수가 있죠. 뭔가 효율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Yep. 네. 뭐 잘만 되면. 네. 그렇죠. 좋은 거는 그건데 나쁜 거는 물론 그 협상만 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 똑같이 결국은 대표가 없죠. 아, 그 사람들을 이제 대표해 줄 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 네. 나쁜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안 좋은 거는 미국처럼 결국은 선택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그 둘 중에는 그런 선택 못한 사람이 있을 거죠. 저희 이쯤에서 프랑스어 학습을 좀 해봅시다. 며칠에 뭐가 있다. 며칠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한번 표현해보고 싶은데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에 있다.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좀 민구는 공부하는 거 아니었던가요? 저 이거 아직 몰라요. 아, 그래요? 네. L'élection présidentielle aura lieu le 9 mars. 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한국 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l'élection, 라가 앞에 붙어서 라 엘렉시옹인데 합쳐서 렐렉시옹이라고 해주고 présidentielle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aura lieu. 아, 오하 리으. lieu. 리으. 오하 리으. 오케이. 그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영어로 to take place. 그쵸. 근데 이게 미래형이니까 오화, avoir. 리으. 아부아의 미래형, 오화, 그리고 리으. lieu, 지역, 리으. 위치. 아무튼 take place니까. 그리고 날짜 표현, le 9 mars.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제가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며칠에 있는지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아, 재밌겠다. 네, 일단은 두 번이니까 복수잖아요. 아, 네. Les élections 이로 시작하겠네요. Les élections. Les élections Oh, très bien. présidentielles auront C'est bien. lieu le 10 avril, Non, le 10 avril et 24 avril. 그렇게 어려웠나 봐요. 발음도 완전 최고네요. 네, 우리 듣는 사람 중에는 그 훨씬 발음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 많겠죠. 아, 진짜. 의욕을 팍팍 떨어뜨리는데. 괜찮아. 일단 문법은 나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부드럽게. Les élections présidentielles auront lieu les 10 avril et 24 avril. 네. 그리고 노트 할 수 있는 거는 avril 4월 L 마지막 L 있잖아요. 근데 원래 프랑스어로 마지막 자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S면 이 L를 말해야 돼요. avril.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여기에 마지막 L은 발음이 됩니다. avril. 아브히가 아니라 아브힐로 발음을 해줘야 돼요. 근데 네? 프랑스 대통령 선거는 두 번 다 일요일이네요. 한국은 항상 수요일이거든요. 이게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니까 주말이랑 떨어지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월요일이거나 금요일이거나 하면은 주말이랑 붙여서 어디 놀러 갈까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간에 있는 수요일을 선택했다고 해요.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프랑스는 일요일에 투표를 하네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투표일을 쉬는 날로 정하지 않은 이유. 일단 헌법에 투표권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한국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일요일 빼고 하면 쉬는 날이어도 일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한국에서도 투표하는 날은 카페 열려 있고 식당 맞아요. 기차 비행기 아무튼 다 거의 다 열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투표권을 좀 방해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 헌법을 만들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무조건 일요일은 모든 비즈니스가 다 닫아요. 프랑스에 그때는 완전 죽었어요. 그 일요일에 아무것도 열린 게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사람들이 갈 수가 있어요. 그 투표 장소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다른 날 한국처럼 이렇게 쉬는 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면은 회사들이 돈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죠. 네. 한국도 대부분의 회사가 쉬긴 쉬는데 안 쉬는 회사들도 조금 있을 것 같긴 해요. 조금? 네, 많긴 많은데. 이게 투표하고 좀 출근하기도 하고 그런 곳이 있을 것 같긴 한 느낌이 좀 있는데. 대부분 서비스 회사들이 많이 안 쉬죠. 네, 그렇죠. 투표만 하고 많이들 놀러 갈 테니까 대목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좀 궁금증이 있는데 일요일은 근데 어쨌든 쉬는 날이니까 노는 날이고 프랑스는 그러니까 일요일에 투표하니까 투표율이 조금 떨어지진 않을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금 한국이랑 비교를 좀 해보고 싶어요. 비교합시다. 네, 비교합시다. 누가 이길까? 일단 한국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직접 선거가 실시된 이후에 89% 그때 노태우 대통령 당선됐을 때가 89%.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됐을 때 82%. 내렸네. 네, 점점 내려가요.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됐을 때가 80%. 더 내렸네. 네, 계속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누구지? 노무현 대통령 됐을 때가 71%. 어우. 그다음에 이명박 71%, 대통령 71%요? 안 끝났어요. 이명박 대통령 됐을 때 63%. 63? 관심 없는 거 아니야? 네, 박근혜 대통령 됐을 때 76%. 맞아. 그리고 많이 이제 올라가네.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가 77% 이렇게 됩니다. 거의 비슷하네.
네, 그래서 이게 확실히 옛날보다 사람들이 투표에 관심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뭐 휴일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최근에 조금 더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제주 놀러 가는 사람 많겠네. 뭐 수요일이라서 힘들 거예요. 뭐 월화를 다 쉬고 그냥. 하여튼 프랑스에는 그냥 2002년부터로 합시다. 근데 두 번으로 투표하니까 그러네. 좀 그렇게 볼게요. 그래서 2002년 그 자크 시라크 뭐 한국 발음으로 작 시락 프랑스 말로 이렇게 하면 71%랑 79%. 2007년 그 누구였지? 사르코지. 사르코지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 대통령. 그렇죠. 그 가수 부인이 있다는 그렇죠. 그때는 그 83.7 그리고 83.9 거의 비슷하게. 2012년 올란드 대통령 그때 79.5 그리고 80.3.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에 2017년 마크롱 그 이겼을 때 첫 번째 77.7 그 조금 내렸어요. 카시노 숫자. 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74.5. 그래서 뭐 결국은 비교하면 하기는 뭐 비슷해요. 뭐 70, 80. 최근 거는 비슷한 그쵸. 숫자네요. 그 에버리지 하면 뭐 일요일에 투표를 해도 사람들이 많이 하네요. 뭐 그렇죠. 투표에 참여하네요. 하지만 민구 말했던 것처럼은 맞긴 맞아요. 특히 시라크 이겼을 때 2002년에 그 아까 말했던 숫자는 71%, 그 다음에 79% 많이 올라가잖아요. 사실. 2차 투표에 사람들이 엄청 그러니까 많이 깠잖아요. 안 했던 사람들이 많이 했나 보네요. 그거 이유는 자크 시라크는 그때는 우파 쪽이었는데 그럼 우파였어요. 우파였는데 총리가 그때는 그 좌파였어요. 네네. 뭐 그 왜 설명 안 할게요. 좀 길어지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그 좌파 총리가 그 엄청 인기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차피 얘가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일요일뿐만 아니라 방학 때 이렇게 그 선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고 사실 방학 때 학교 방학 때 이렇게 투표하는 거야. 하는 건데 저도 사실 그때는 카리비안 그쪽에 부모님이랑 여행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투표를 안 하셨겠네요.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사실 대부분 프랑스에는 왼쪽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이니까 어차피 어떻게 투표해도 다 똑같아 힘들어. 그래서 많이 안 하는 사람 있어. 네. 뭐가 서포트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그냥 믿지 않으니까 그냥 안 해요. 그리고 플러스 어차피 그 총리가 이길 거니까 뭐 투표할 필요 없어. 그냥 어차피 이거니까 이미 정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네. 근데 투표를 보니까 작 시그라크 제일 1등이었고 극우 후보가 2등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이해했어요. 그거 무시할 수가 없다. 무조건 투표해야 돼.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 좌파 쪽에 조금 인기 많은 후보가 못 올라간 거죠. 1차 때 떨어지고. 몇 별로 차이만이었었는데 2등이랑 3등이랑 그래도 3등이니까 어차피 떨어졌다. 그쵸. 그래서 그 사람이 그날 정치 안 한다. 그냥 아예 포기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71%였고 그 다음에 79%였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방학에서 빨리 돌아와서 정신 차렸지만 일단 원하는 후보는 떠난 상황이네요. 그렇죠, 많이 그렇죠. 후회했겠어요. 많이 후회하지. 네. 특히 극우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싫어하다고 흑인 그 아랍인 뭐 이렇게 다 싫어하다고 그런 프랑스인 백인 기독교 끝 뭐 그런 거 원하잖아요. 네. 저는 그때 말티니크에 있었잖아요. 카리비안. 거기 시민들이 90.9 뭐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흑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투표가 이렇게 결과 나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아침 식사 먹으러 그때 그 웨이터가 우리한테 내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빨리 집으로 가라고. 두 번째 2차 투표는 꼭 해야 되는데 구구는 그 이기면 안 된다.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왜 투표 안 했냐 막 이렇게 따지진 않았겠. 뭐 어차피 물어볼 필요 없어요. 여기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 큰 쇼크였어요. 그 프랑스에 그때. 한국도 사실 좀 약간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은 무조건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 오른쪽들이 대부분 많이 투표해요. 투표를 그쵸.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좋은 태도죠. 사실은 네. 그렇죠. 투표해야죠.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서 투표받을 수 있는 그 권리 이렇게 됐으니까.
해야 하는 게 많은 거죠. 많은 희생이 있었죠. 그렇죠. 하는 게 많이 좋죠. 좀 바꿔서 그 마크롱 대통령이 네. 대통령 될 때 엄청 젊었잖아요. 그치 39살이었나 뭐 38살. 아무튼 40살도 안 돼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렇죠. 한국이었다면 못 됐습니다.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출마 자격에 40세 이상만 되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만 40세. 그렇죠? 한국 나이 아니고 만 40세.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아마 30이래. 하여튼 신분증 나이. 42. 네, 신분증 나이. 그렇게 돼야지 이제 한국에서는 대통령 출마를 할 수 있어요. 프랑스에는 이런 나이 자격 같은 거는 굉장히 낮은가 봐요. 그래서 뜨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몇 살 띵동 띵동 띵띵띵 10 hours later 띵동 18살. 와, 그러면 투표권이 있으면 출마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투표도 18살 이상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마크롱이 나갈 것 같은데 나가죠. 네. 공식적으로 아직 말했지 않았지만 뭐 알겠죠. 근데 우리 이거 녹음하고 있으니까 나갈 때쯤에는 아마 결정이 될까요? 3월 초에 그거 등록해야 되는데 뭐 그때까지도 등록을 안 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래서 일단 2번 할 수 있는 거죠. 네, 프랑스에 미국처럼 마찬가지 2번 할 수 있고 2번만. 그리고 연속으로 2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됐다가 또 할 수 있나요? 연속 꼭 아니어도 돼요. 연속 꼭 아니어도 되고.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또 한 번 이겨도 되고 그 다음에 끝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인생에서 2번밖에 안 돼. 2번이 최대다. 그리고 5년이고요. 그리고 5년. 네. 7년이었는데 2005년부터 언제부터 그때는 5년 최근에 됐어요. 바뀌었네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자격 요건이 있는지 뭐 재밌는 거 있나요? 하나는 재산을 신고해야 되는지 뭐 내 집이 얼마냐고 뭐 집이 있다면 뭐 내 돈으로 얼마 있는지 그게 의무라는 거죠? 예, 의무예요. 제일 간단한 거는 범죄가 했으니까 반사가 그냥 몇 년 동안 후보가 될 수가 없다. 빡빡빡 그러면 이렇게 당연히 됐다.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는 특히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거는 후보 되고 싶다면 국회의원 근데 프랑스에는 2개 있어요. 미국처럼. 네네네네.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좌석에 있는 사람들 중에 플러스 시정 플러스 뭐 노정 같은 사람들이 뭐 도지사 뭐 이런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중에는 사인 받아야 돼요. 왜 필요했는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민구가 갑자기 그냥 술 많이 마셨으니까 그냥 갑자기 나는 후보 될 거야. 그래서 딱 등록하고 딱 됐다. 이제 캠페인 해야 된다. 그거 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의 그렇죠. 서명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정치인들이 서명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현역 정치인들 이미 투표 이기는 사람. 이미 그러니까 당선된 정치인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만약에 제가 뭐 파리 시정이 되면 어떤 후보를 이렇게 사인 주는 거는 그 사람을 내가 응원하는 게 아니고 허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호맹님이 파리 시장이라고 쳐요. 그럼 여러 명이 막 사인해 주세요, 서명해 주세요, 시장님. 그렇죠. 막 이렇게 왔으면은 모든 후보 나한테 오는 거죠. 다 해줘도 되는 거죠. 안 되죠. 한 명만. 한 명만이죠. 한 명만이죠. 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시정이 프랑스에 무슨 3만 아무튼 좀 더 되게 많죠. 꽤 많지만 그러니까 상관은 없는데 올란드 대통령 전까지 익명 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사인을 했다는 게 알려지지 않았죠. 않아요. 익명이었죠. 그게 그렇죠. 비밀이었어. 그냥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올란드가 그냥 이름을 알려야 된다. 이름을 공개해야 된다. 누가 누구에게 서명을 해줬는지. 그렇죠. 그래서 마크롱 이겼던 선거랑 이번 선거랑 큰일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극우랑 극좌랑 대부분 안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일반 시민들한테, 일반 국민들한테. 그리고 제일 큰 당 안에 있는 시장, 뭐 국회의원 뭐 그런들한테는 다른 사람한테 주면은 이미지가 완전 나빠지잖아요. 좀 약간 이 사람은 이 후보를 지지할 것 같은데 아닌 게 이제 보이면은 사람들이 실망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름을 알게 되니까 당에서는 약간 프레셔가 줄 수가 있어요. 그 당에서도 조금 압박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럴 수가 있고 하지만 원래 그 시스템이 하는 이유가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후보할 수 있게 방해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작은 당이 있어도 후보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네. 제가 무슨 보수여도 뭐 민주당 쪽이어도 맞아요. 마음통이어도 아무튼 그 사람이 작은 당이니까 그 사람도 내가 민주주의 믿으니까 그 사람도 후보 될 수 있는 그만큼이면 내가 사인 줄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내 이름은 이렇게 다 발견될 거니까 다시 다 생각하게 되죠. 밝혀지게 될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고친 게 올랑드 전 대통령이라는 거죠. 아니 올랑드 대통령. 그러니까 올랑드 전 대통령이 이름을 비밀로 했던 거를 그러니까. 다 공개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사인 받아야 되는데 얼만큼 받아야 되는지 500개 받아야 돼요. 한국에서는 500개면 엄청 많은데 뭐 프랑스는 그치? 좀 많긴 하겠죠. 더 크니까. 네. 더 크니까. 그래서 500개 받았는데 원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원래 어려운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 시정만 3만 4천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있으니까 뭐 그 큰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큰일이 됐어요. 그 이번 전에 그리고 이번에 큰일이 된 거예요. 그렇구나. 왜냐면 국우가 지금은 2명 있는데 그 2명이 500이 없어요. 지금 거의 둘 다 거의 300밖에 없고 여론조사에서는 좌파 쪽에 지금은 그 후보 여러 명이 있긴 있는데 그 중에는 제일 높은 사람이 아직 500 안 받았어요. 하지만 그 전통 당들이 지금 힘이 별로 없어요. 프랑스에.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사르코지 그쪽에 지금 후보가 1900 몇 개 있고 벌써 그렇게 벌써 받았다는 이렇게 거죠? 받았다고. 그리고 왼쪽에는 그 올란드 원래 올란드 당 그 후보가 진짜 3%밖에 안 받는 거야. 여론조사에서 3%밖에 못 3%밖에 안 받지만 1200 몇 개 이미 사인 받았어요. 근데 그거 뭐 많이 받아서 특별히 좋은 건 아니잖아요. 좋은 거 그렇게 생각하면 어차피 500 이상이면은 네. 되잖아요. 근데 더 많이 받으면 다른 사람 가져갈 수가 없잖아. 지금 전쟁되는 거예요. 그 사인 시스템이. 그래서 작은 후보가 그 후보는 진짜 그 응원하는 사람 많아도 후보 그냥 안 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그게 비슷한 게 있긴 있는데 일단 정당이 있으면 그게 필요 없어요. 내가 당이 없다. 나 혼자 나간다. 했을 때는 훨씬 많은 수의 그 서명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꼭 이제 당선된 정치인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일반인 각 도나 시에서 700명 이상씩 총 700명? 총 3,500. 예, 그러니까 최소 3,500명. 그래서 허경영이 이렇게 되는 거지. 추천을. 허경영은 근데 당이 있어요. 그래서 안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 당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한 동네에서 일반인 3,500명이면 안 되고 5개 이상의 도나시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00명씩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있어요.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을 내야 돼요. 돈 내야 된다고? 네, 돈 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15% 이상 권리 맞는데? 맞는 건가? 15% 이상 득표를 하면 다 환불을 해주는데 15%요? 네, 이상 득표를 하면 와, 한국이 진짜 비싸다. 환불을 해주는데 10%에서 15% 이상 받은 사람은 반만 환불해주고 그렇게 득표 안 한 사람은 환불 안 해줘요. 야, 후보 되려면 3억씩 다 내야 돼. 프랑스는 몇 프로일까요? 근데 돈을 내요? 돈은 안 내요. 돈을 하나도 안 내고? 무료죠. 좋은데? 권리예요. 근데 이제 지금 호맹님이 물어보는 거는 그거죠. 그 선거운동 비용을 그렇죠. 득표율 몇 퍼센트 이상일 때 돌려주느냐. 뭐 낮으니까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10%? 5%. 5%. 프랑스에서 정치를 해야겠네. 1차에서 5%면? 물론 1차에서. 그쵸. 2차에서는 뭐 물론 그럼 대부분은 아니어도 환불 받을 수 있는 당이 꽤 있겠네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죠. 아, 그래요? 원래는 많았는데 근데 아까 말했던 그 500 사인 받아야 되는 것부터는 좀 많이 줄어졌죠.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40살 이상이 돼야지 후보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한국에 살고 있는지 5년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 거 프랑스에는 없죠.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말이 별로 안 들었는데. 뭐 최근에 한국의 뭐 경향이나 이런 거를 경험 이런 측면에서 아닐까요? 뭐 그렇긴 직접 하죠.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뭐 요즘은 TV 인터넷 다 있는데 뭐 프랑스에는 그냥 프랑스 국민 등록증이 있으면 돼요? 됐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뭐 호맹님도 이제 바로 가서 그냥 후보 있죠. 등록할 수 있는 거네요? 뭐 일단 그 500 사인 그거 받아야 나 유명한 사람이니까 안 되겠죠. 야, 그래서 팟캐스트 많이 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우리 수다만 너무 많이 떤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럼 야, 맹구 수단데. 네. 너무 공부를 안 해갖고 나는 너무 젊어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다. 대답할게요. 네. Je suis trop jeune pour me présenter à l'élection présidentielle. Je suis Trop jeune trop jeune. 너무 젊어. pour me me présenter présenter à l'élection présidentielle. à l'élection présidentielle. 영어 아닙니다. présidentielle. presidential 아니고. Je suis 나는 trop jeune. 너무 젊다. 맞아요. pour 뭐 하기에 me présenter présenter. à l'élection présidentielle. 와. 미국 수리센터 가야겠네. 그러니까 présenter는 se présenter. se présenter. se présenter는 그 뜻이 두 개 있어요, 사실. 그 présentez-vous. 그 민구 présentez-vous 말하면 내가 뭐 내 소개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내 소개하라고 아무튼 자기 소개하다. se présenter. 근데 이런 경우에는 se présenter pour 뭐 그냥 후보 뭐지 선거나 뭐 아무튼 그 내가 한다. 출마한다 그런 거네요. 그런 거예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네. Je suis trop jeune. 이거 똑같이. pour 똑같이. présenter. 그럴 때 se présenter 필요 없고 그냥 présenter ma candidature à l'élection présidentielle. candidature 출마. 그래서 je suis trop jeune pour présenter. 그럴 때 présenter는 그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아까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게 présenter 그냥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ma candidature. ma candidature. à l'élection présidentielle. à l'élection présidentielle.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제가 다르게 문장을 조금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뭘 만들려고 하냐면 이제 호맹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서 출마할 수 없다. 이걸 만들어 볼게요. Je ne peux présenter ma candidature parce que je ne suis pas coréenne. 정지자 여러분, 이게 진짜 맹구의 프랑스어 레벨입니다. 일단은 저는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코réen. 코réen. 오케이. 코réen. 오케이. 다시 한번 고쳐볼게요. 고칠 게 많지만. Je ne 여기까지. peux ne 다음에 뭐가 꼭 들어가죠? peux pas. Je ne peux pas présenter ma candidature. Oui. parce que je ne suis pas coréen. C'est juste. 좋은 거예요? juste 그냥 맞다. 그렇군요. 네. C'est correct. 네. 힘드네요. 그래서 근데 이게는 사실 제일 낮은 레벨이죠. 그래서 듣는 사람 중에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이죠, 그거? 우리 청취자 중에는 좀 잘하는 사람 중에는 그 문장을 뒤집어 봅시다. 저는 한국 사람 아니니까 후보가 될 수가 없다. 해보세요. parce que comme je ne suis pas coréen. Je ne peux pas présenter ma candidature. 완전히 그냥 뒤집고 껌만 붙여주면 되네요. parce que 말고. 그렇죠. parce que 문장을 시작하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으로 n'étant pas coréen. n'étant pas coréen. n'étant pas coréen. étant는 participe présent être. n'étant pas coréen. virgule. 쉼표. Je ne peux pas me présenter à l'élection présidentielle coréenne. 아까 계속 제가 à l'élection présidentielle coréenne 계속 빼먹었어요. 아니요. 엘렉션은 여자예요. 코리안. 네네. 힘들게 해봤습니다. 네, 이제 재미없는 게 패스. 공부 좀 했으니까 다시 재미난 얘기 잠깐 해볼게요. 투표 방법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투표를 하려면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해요. 우리 동네에 지정된 투표소가 있어요. 거기 가서 하는 거고 사전 투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무 데서나 해도 돼요. 신청도 안 해도 돼요.
그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죠. 어떻게 하는지. 이제 투표소 저는 가서 모릅니다. 네. 알잖아요. 저 줄 서 있는 거 보셨잖아요. 줄 서 있는 게 봤는데 안에는 못 봤죠. 그 이제 줄 서 있다 이제 들어가서 신분증 보여드리고 본인 확인하고 그리고 투표 용지를 이제 주시잖아요. 거기 이제 뭐 1번 누구, 2번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고 그 다음에 뭐 당도 써 있고. 2번 누구님. 아니 님 안 써 있어. 그리고 누구님. 각각 칸이 있어갖고 거기다 저희가 도장을 찍는 거죠. 그 기표소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기표소에서 이제 도장 찍은 종이를 갖고 나와서 투표함에 그 종이를 넣고 퇴장을 하면 돼요. 아주 심플하죠. 근데 프랑스가 저희랑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일단은 뭐 한국처럼 라인 일단 많이 기다리나요? 뭐 어디서도 해든지 뭐 다르죠. 파리에서 하면 오래 기다리겠죠. 뭐 시골에서 하면 뭐 사람 별로 없겠죠. 아무튼 이렇게 되고 일단은 1단계 한국처럼 신분증 보여주는 거. 거기는 신분증 그 확인한 사람이 큰 책 있을 거예요. 그 책에 그 리스트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 투표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제 이름 옆에는 사인해야 돼요. 그거 확인이 되면 한국에는 그냥 한 종이 가져가서 그 종이에다가 모든 후보 이름이 이렇게 숫자 이렇게 써 있잖아요. 프랑스에는 그렇게 아니라 한 조그만 종이에는 한 후보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0명이 있다면 종이 10개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안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가져가면은 그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져가면 누가 직원이 또 가져가라고 하겠네요. 그렇죠. 뭐 그거 있긴 하는데 근데 만약에 다 안 가져가면은 보는 사람들이 내가 무슨 투표할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근데 10장을 가져가야 되는데 9장만 가져갔다. 뭐 실수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거 뭐 그렇게 그것까지 다 보고 그렇게 경찰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긴 아니지만 근데 원래대로 다 그냥 가져가야 그래서 모든 사람 볼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누굴 뽑을 건지 알 수 없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종이 가져가고 봉투도 가져가요. 그렇죠. 편지 봉투 같은 거? 그렇죠. 작은 거죠. 사실 일반 그 봉투보다는 작은 거죠. 그거 다 모아고 손에 들고 가고 그 투표 뭐라고 하지? 투표소? 기표소? 그 커튼 기표소? 있는데 거기 그거 가져가고 그 안에는 자기가 원하는 그 후보 그 종이를 접어서 편지 봉투 안에 넣는 거고 남은 종이를 그냥 버려요. 그러면은 거기 도장 같은 건 하나도 필요가 없겠네요. 한국에는 도장 문화가 심한데 다 도장이 필요한데 펜도 필요 없고 쓰는 건 필요 없어요. 만일 뭘 썼다 하면은 그건 무효표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프랑스에는 썼다, 너무 많이 접었다, 아니면 아무것도 안 넣고, 아니면 2개 넣고, 뭐 2개 이상 넣고, 아무튼 다 무효표. 다 안 했다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봉투를 이렇게 닫아요. 열 수 없게. 맞아. 쉽게 열 수 없게. 네. 이렇게 닫고 나가요. 그리고 투명한 박스가 있잖아요. 그 투명한 박스 위에 구멍 있고 그 구멍이 그런 구멍이 아니고 약간 닫아 있어요. 열으려면 그 직원이 그 손잡이 같은 게 있어요. 그 손잡이 내리면 구멍이 열려요. 이렇게. 네. 근데 박스는 투명해요. 무조건 투명해요. 그래서 내 봉투를 그 구멍 위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사람이 이렇게 그 핸들이 손잡이 아직 안 했으니까 그냥 떠 있어요. 또 내 신분증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보는 사람이랑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똑같은 책에 다시 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넣기 직전에. 넣기 직전에. 그래서 내가 다시 사인하고 그 사람이 제가 말고 그 일하는 사람이 그래서 맹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렇게 맹구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손잡이 있는 사람이 손잡이 내리고 그 내 편지 이렇게 박스 안에 떨어지고 아보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편지했다. 편지를 썼어 언제? 편지 썼다. 투표했다. 그거 하는 이유가 크게 말하는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내가 했다는 그 투표했다는 것을 그거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는 이유가 그 치팅 할 수 있잖아요. 한 명이 이 투표소 저 투표소 가고 이렇게 2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 사인하고 만약에 한 번 실수하면 큰일 되는 거니까 2번 사인해야 돼. 그래서 실수가 없고 그리고 크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디서 투표했는지 찾을 수가 있어요. 증인이 있으니까. 근데 모든 증인들이 그거 뭐 다 기억하진 않잖아요, 사실. 다 기억하지 않겠죠.
근데 요즘은 사실은 뭐 인터넷 다 있고 그렇게 사실 할 필요 없어. 맞아요. 할 필요 없는데 옛날에는 그 종이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때 하는 거죠. 약간 전통 같기도 하고 훨씬 더 그렇잖아요. 전통이죠. 그 말 한 번 더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 이름 얘기하고 이름 성 둘 다 이야기하고 voté. 보때. 투표했다. 그래서 보때 투표했다. 과거형이죠. 보때. voté는 투표하다. 투표하다 동사. 그래서 avoir voté 투표했다. 그래서 à voter. 그러면 진짜 한국 투표보다 길 것 같아요. 조금 오래 걸리는데 제 생각엔 권리를 조금 더 지킨 거예요. 그 그쵸, 한국 박스는 투명하지 않잖아요. 권리하는 사람이 넣을 수가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리고 우리 도장 안 하는 그 이유가 물론 문화가 없긴 없는데 그 미국에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다 무슨 기계를 쓰고 뭐 이렇게 펀치가 해야 되는 거 무슨 헷갈리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도장을 잘 못 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도장 어렵다고 뭐 생각하지 않지만 근데 사실 저도 그 할 때마다 조금씩 위치를 좀 뭔가 그 순간에 못 따면 어떡하지? 손이 떨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저도 그쵸. 사실 약간 그 할 때마다 조금 두근두근 거려요. 선 넘어갈까 봐. 그 범두고 싶은 사람 없나 봐. 그래서 그거 피하기게끔 그 완전 그 봉투 열면은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없다. 딱 한 이름밖에 없다. 너무 막 많은 종이를 가져가는 것 같아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렇죠. 사실 좀 뭐 그렇죠. 또 좋은 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였는지 자세히 기억을 하지 않았는데 근데 법에 넣었는데 그거 그 재활용 종이해야 된다. 근데 뭐 좋긴 좋은데 그래도 종이 많이 쓰는 거죠. 하죠. 필요 없는 종이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1번 누구, 2번 누구, 뭐 다 정당이랑 이렇게 있는데 프랑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번호가 없다고 들었어요. 이거 너무나 큰 없어요. 차이점인데 프랑스는 그러면 투표할 때도 투표용지에 번호도 없죠. 당연히 안 써 있고 이름만 써 있고 그 이유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죠.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1등이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등이 여당 후보죠. 대부분. 그러니까. 특히 그 한국의 그 숫자를 그 결정하는 방법이 그 국회의원 제일 많이 있는 그 당이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요 약간 차별 같은 약간 차별이 있을 수가 있다. 확실히 있어요. 차별이. 확실히 있다. 확실히 있어요. 차별적인 측면이 있죠. 아무튼 그래서 그거 피하기게끔 했긴 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제일 큰 이유가 그 프랑스 요즘은 공화국이 5번째인데 1950년대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 5번째. 근데 그거 2번째 전쟁 끝난 거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만들었잖아요. 그 헌법을. 근데 그때는 유럽의 제일 큰 쇼크는 홀로코스트였잖아요. 근데 홀로코스트에 제일 유명한 팩트가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하나 중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뭐 유대인인지 뭐 대부분 유대인이었지만 어떤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이디를 없었어요. 이름 없어지고 성도 없어지고 숫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알겠죠. 그 소, 뭐 양, 뭐 그런 거 숫자를 이렇게 타투로 하잖아요. 비부에. 그 똑같이 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거는 인간이 숫자 아니다. 그게 몇 번이라고 부르는 거는 인간에게 할 짓이 아니다. 그냥 기본 인간 권리를 그럼 무시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는 일단 유럽에는 어려울 거예요. 숫자 넣기.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측면이 있네요. 그렇죠. 한국에는 주민등록증. 네네네. 제 경우에는 그 외국인 등록증 번호가 있잖아요. 네. 그거 있는데 프랑스에는 없어요. 번호가 없어요? 아이디 번호가? 아이디 번호 없어요. 그거 사실은 이름 똑같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일단 뭐 프랑스 이름 아는 사람이 알겠죠. 그게 좀 길어요. 네. 똑같을 수가 없나? 성, first name, second name, middle name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나이, 태어나는 그 날짜. 뭐 생일. 뭐 한국 사실 그 주민등록증 번호 생일이죠. 앞에가. 그 생일이죠. 처음에는 뭐 그러고도 있고 어디서 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님이 누구는지 그거를 다 그 구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국민건강보험이 있잖아요. 네네. 그 번호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건 번호가 있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 있는데 근데 그래서 그걸도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국민들이 외우는 사람 거의 없었고.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신경 쓰는 숫자가 절대 아닐 거예요. 그렇게 국민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 필요하면 뭐 필요하면 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굳이 그렇죠. 숫자를 뭐 사용하진 않는다. 그 국민등록증에 숫자가 많아요. 사실 밑에 보면은 숫자가 많은데 그냥 코드 같은 거 있긴 있어요. 네네. 네, 그게는 국민번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딱히 없다. 한국 같은 주민등록번호가 그거 없을 거예요. 아, 굉장히 새로운 네, 정보였어요. 사실 슬픈 역사지만.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호맹님이 한국에선 선거철만 되면은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 노래가 막 들려오고 막 그 차가 지나다니고 하면은 완전히 패닉이 됩니다. 너무 시끄럽죠. 아니 왜 그렇게? 뭐 저도 시끄럽다고 느끼는데 그 노래도 엄청 많고 그 뭐 유세하는 소리 있잖아요. 프랑스에 이런 게 없나요? 없어요. 네, 없어요. 너무 조용하겠네요. 그러면. 조용하죠. 그럼 그분들은 다 어디서 이렇게 홍보를 하시나요? 홍보 뭐 사실 한국처럼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 포스터들이 요즘은 누구나 길에서 나가면 보시겠죠? 1에서 지금 12등까지죠? 4까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죠? 그 수염 아저씨까지 그까지 있죠? 네. 그 무조건 그 모든 포스터 이렇게 붙여 있잖아요. 그쵸. 순서대로 이렇게. 프랑스에 뭐 똑같아요. 그 시청이 그냥 그 자기 포스터를 붙일 수 있는 그 반 같은 거 이렇게 어디 놓는 거고 그때 지정된 자리에 지정된 자리에 그래서 그때 시청이 포스터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포스터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빠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피하기게끔은 뭐 시청들이 뭐 포스터를 이렇게 그 일부러 사고 그럼 붙여주는 건데 근데 원래는 당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우리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네. 최근에 그 제주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뭐 단 데도 이렇게 보니까 똑같아요. 빠진 후보가 없죠. 아니 빠지는 게 없긴 없는데 근데 그뿐만 아니고 똑같아요. 똑같은 플라스틱 파우치에 있는 거고 맞아요. 똑같은 포스터를 아무튼 다 이렇게 관리 한 군데에서 이렇게 다 관리하는 것 같아요. 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억씩 받아서 그렇게 하시나 보다. 그런가 봐. 돈이 있겠네. 아, 프랑스는 진짜 그 당원들이 와갖고 하나씩 다 붙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때는 또 포스터 전쟁이 있어요. 프랑스에. 그 지정된 위치가 있잖아요. 네. 한국처럼. 근데 벽이 많잖아요. 딴 데서. 그렇죠. 근데 프랑스에는 벽에 이렇게 조그만 포스터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금지잖아요. 아, 프랑스는 금지예요? 금지예요. 지정된 위치만 완전... 붙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당 사무실이면 괜찮지 않아요? 그 당의 건물 안 돼요. 안 돼요. 그 위치에서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프랑스니까 법을 잘 달아지 않으니까 물론 그래서 당 사람들이 그 밤에 그런 본드랑 그 브러쉬랑 포스터랑 이렇게 가서 이렇게 다 붙여 팍팍팍 이렇게 붙여 그 경찰 못 잡히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다가 다른 당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본드랑 자기 브러쉬랑 자기 포스터를 준비하고 그 다음 밤에 그 포스터 위에는 자기 포스터 붙이는 거야. 그게 사실은 불법이다. 불법이죠 100%. 그런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또 다른 당이 또 와서 또 붙이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하겠네요? 그래서 캠페인 끝나고 아예 그 투표할 때는 먼저 두꺼우잖아요. 포스터를 이렇게 붙여. 레이어가 되는 거야. 크게 단속 안 하나 보네요. 근데 그게 해도 어차피 엄청 많은 데서 이렇게 하니까 다 빼야 거의 매일 빼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도 있잖아요. 그 불법 광고 있잖아요. 그쵸. 그 매일매일 뺄 수가 없잖아요. 매일매일 묻히니까. 그래 똑같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포스터 전쟁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거 자료 사진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찾아보자. 그거 뭐 기본이에요. 프랑스에 어디 가면 캠페인 시작하면 그 뭐 그 어디 가도 벽에 다 있어. 특히 도시들이 뭐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TV 광고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일단 한국은 TV 광고가 있긴 있는데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안 하는 후보도 있고 거의 메이저 후보들만 만드는 30초 그런 추세 같아요. 광고는 얼마나 비싼 거죠. 뭐.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금지예요. 완전히 금지. TV 광고 자체를 이제 제작을 안 한다는 거죠. 왜냐면 예를 들면 민구는 그 엄청 비싼 파티가 있고 나는 없는데. 제가 엄청 돈 많은 당에 있으면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광고를 엄청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근데 한국에는 30번만 할 수 있긴 있지만 나는 0번이겠죠? 아무튼 그래서 뭐 자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물론 후보가 갈 수 있죠, TV로.
그쵸. 인터뷰하거든, 뭐 토론하거든. 뭐 토론 사실 제일 쉬운 거예요. 모든 후보 이렇게 같이 그쵸. 이야기하니까. 근데 프랑스에는 그 법이 이렇게 있어요. 그 캠페인 시작하면 모든 TV 채널이 그래서 SBS 따로, KBS 따로, 뭐 EBS 모든 후보에 똑같은 시간을 줘야 돼. 그런 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민국 엄청 부자, 엄청 뭐지 이기는 확률이 높아도 나도 이기는 확률이 거의 없지만 우리는 똑같은 시간을 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동안. 토론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터뷰를 얘기하는 건가요? 토론만 아니고 토론, 인터뷰, 리포트 아무튼 모든 게 다. 만일 후보가 10명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 모두가 다 그 똑같은 시간이 지켜져야 그쵸.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만약에 한 명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래서 남은 사람한테도 똑같은 시간 줘야 돼. 따라해야 돼. 그래서 차별이 없다. 그 최대한 없다. 그렇게 안 하면 채널이 벌금이 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좋은 정책 같아요. 좋은 생각이긴 이지만 진짜로 진실로 그 시스템이 따라하는 게 힘들죠. 계산하는 게 진짜 힘들죠.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민구는 그 무슨 인터뷰 이렇게 나와서 뭐 1시간 인터뷰 했대. 그럼 나도 1시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인터뷰 엄청 잘했다.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뉴스 뭐 9시 뉴스에 그 인터뷰 조금만 30초라도 1분이라도 나오겠죠? 그 내용이? 그것도 계산을 해야 돼. 아휴. 그래서 계산 방법이 엄청 복잡해요. 엄청 복잡해요. 한국은 완전히 세부적인 그런 계산은 아니지만 그냥 토론할 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뭐 10명이면 10명이 다 같이 나와서 토론할 때는 하나요? 하죠. 지난번에 했긴 했어요. 모두가 다 나와서? 모두가 다 나왔어. 그러면은 하지만 안 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은... 안 나가고 싶으면 다른 방법으로 시간 줘야지. 그래서 그렇게 복잡했으니까 사실 그 법이 이렇게 생겼을 때 TV 채널들이 엄청 욕했어요. 시스템이 다 바꿔야 되고 뭐 그것 때문에만 직원 뽑아야 되고 계산기 그렇게 해야 돼. 고용이 늘어나서 좋겠다. 네. 그렇긴 하죠. Socialist country. 오늘 선거 앞두고 다양한 프랑스와 한국의 대통령 선거 이야기 해봤는데 사실 다음 주에 저희 방송이 나갈 때는 한국 대통령 선거일이에요. 누구 법을 건지 아세요? 저 아직 몰라요. 몰라요? 아직은 결정 못했는데 빨리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뭐 있죠. 새로운 국가 지도자가 누가 될지 굉장히 치열한 상황인데 휴일에도 저희 프랑스어 수다는 업로드가 됩니다. 그날 한 번 더 선거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투표 기다리면서 들어보세요. 네, 투표 기다리면서 마케팅 해야죠. 투표 기다리면서 들으셔도 되고 투표하고 나서 들으셔도 되고. 아니요, 네. 투표하면서 꼭 들으세요. 투표하면서는 못 들을걸요. 네, 오늘 하지 못한 이야기가 많죠. 네, 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녹음하다 보니까 좀 못한 이야기가 아직도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흥미로운 선거 얘기와 함께 돌아올게요. 그리고 저희 인스타 펑세9 FRANCAIS 그리고 아랫줄 다음에 9 숫자 9입니다. 점점 많은 분들이 팔로우 해주고 계신데 너무 감사드리고 하루에 한 명 정도 팩트 체킹 해야겠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소통도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댓글 3분 달아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어떤 내용이 좋을지 그리고 또 이번 에피소드는 어땠는지 이런 피드백도 주시면 저희가 논의해서 콘텐츠에도 반영해 볼 테니까 많은 관심과 소통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맹구 프랑스어 수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À bientôt les enfants. 비수